정말 침공이 일어날지 또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성훈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외신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침공 예상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러시아가 침공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8년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이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 2014년 4월에 독립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서 8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전은 조금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침공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군사훈련과 배치가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이 매우 개방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에 반러 민족주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 국경이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국경이 되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상시적으로 국경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 외신 보도에서는 16일 얘기, 그러니까 내일 얘기도 나오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는 폐막하는 날인 20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왜 그런 그 걸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 이유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오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군사적 모험주의 경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2008년 8월에 조지아가 자국 내 친러 지역인 남오세티아를 먼저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4개월 전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희망을 환영하면서 가입을 약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서방의 지원을 기대하고 먼저 공격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침공 시 미군 개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목표가 나토 확대로 나타난 불공정한 유럽 안보 질서의 재편인데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야심으로 규정해서 비난하기 위한 그런 걸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세 예. 번째로는 자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유럽이 예. 안보적인 위기를 느낄수록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에 대한 의존도 또 유럽에 대한 미국의 LNG와 무기 수출도 늘어날 겁니다. 예. 외교적인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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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A를 말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B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아마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뭐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을 텐데 푸틴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함께 작년 12월에 미국과 나토에 전달한 그런 유럽 안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97년 5월로 나토와 러시아의 경계선을 후퇴시키는 것.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러시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이제 허용할 수가 없는 이유는 첫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 프로젝트, 그러니까 구소련 국가들과 함께 뭉쳐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포섭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예.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토에 예. 가입하게 되면 이건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죠. 두 예. 번째는 나토가 러시아 국경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가입하면. 근데 이런 예를 들면은 냉전에서 소련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를 했는데 쿠바도 아닌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에 대항하는 그 사회주의권의 군사 동맹이죠. 가입하고 그 땅에 소련의 무기가 배치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자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타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그런 안보 불가분성 또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세 예. 번째로는 러시아가 서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90년대부터 러시아의 반대도 불구하고 나토는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소련을 적으로 보던 냉전 시기의 산물인데 이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나토 중심의 안보 질서, 유럽 안보 질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A와 B,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뭐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독일 총리가 러시아에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의 리더십,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나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구도가 매우 불만스러운 겁니다. 마크롱의 중재안에 의해서 숄츠가 내놓을 중재안도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골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은 아직 나토에도 EU에도 가입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손실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제안에 동의해야만 실마리가 풀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뤄간 대타협 없이는 해결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것이다. 그 실제로 침공이 벌어져도 이렇게 예.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나토 가입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예, 우크라이나인하고 러시아인은 같은 동슬라브 민족으로 민족적 뿌리가 같고 역사 대부분을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완성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소련 해체 이후입니다. 그 예. 2013년, 14년 그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서 반러 민족주의와 친서방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가 소련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착취했고 또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를 흡수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안보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나토와 EU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이를 헌법에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예. 제렌스키 정부가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지도는 낮고 뚜렷한 성과는 없고 내전은 8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 EU 가입도 요원한 상황이죠. 예. 교수님, 러시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안 그래도 좀 그 오늘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현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현지 러시아는 일단 현지 상황은 평온하다고 합니다. 물가와 환율은 오르고 있지만 경제 상황도 양호하다고 하고요. 또 이례적인 것은 미국 대사관을 제외하고 다른 외교 공간들이 또 별로 활동이 없답니다. 조용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외신에서 침공설이 나오지만 실제로 현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이제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대사관 직원이나 교민 예. 대피 이런 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확실한 것은 사실 불확실성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8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 그러니까 크림반도 쪽에 그때 당시에 공화국 합병이 일어나고 나서 약간의 내전 상태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교착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군사적 충돌보다는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이 나토하고 러시아 간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협상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다만 군사적 대치 상황과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을 통한 사이버전이라든지 선전 매체를 통한 심리전, 뭐 하이브리드전 이건 계속 될 겁니다. 또한 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교수님은 일단 전문가로서는 침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